안녕하세요, 훈입니다. 오늘 장도 나쁘진 않았죠. 나쁘진 않았고 강한 상승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 좋은 흐름을 그래도 하루하루 꾸역꾸역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은 달러가 마찬가지로 고점대에 머물러 있고, 그 조금 확 떨어지는 모습이 나와주면 시장이 당연히 반응하고 견인이 될 텐데, 아직은 환율로 인한 상승이 제한적인 것이 나와요. 그리고 금융투자가 역시나 단타적인 금융투자는 어제 매수했던 거를 또 차익 실현해 나가고 있고, 다행이라는 건 이제 외인이 물량을 조금 받아주고 있다는 그림은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피 지수 일단 보시면, 자, 일단 추세를 하나 그어봤어요. 이게 단기적으로 박스 여기 금액대를 지켜주고 있다 얘기 드렸고, 흐름이 나쁘지 않았지만 또 경계는 항상 해야 되니까 언제든 주가는 빠질 수 있죠. 자, 보시면 이게 단기적 하락 추세입니다. 단기적 하락 추세. 그러면 자, 또 내일이나 모레 좀 이번 주 안에 여기때에서 머무를 수는 있긴 하지만, 또 혹여나 방향이 세게나 위아래로 나온다 그러면 이 추세가 적용될 것인가? 라는 물음표가 생기죠. 좀 하락 추세이긴 한데, 하락 추세로 다시 한번 좀 눌릴 수 있는가? 또 염두에 둘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지표로 보면. 그렇고, 그리고 반대로, 요걸 뚫어주고, 조금 더, 좀 꾸역꾸역 올라가 준다 그러면, 다시 한번 3200을 테스트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3200을, 테스트하러 가지 않을까 싶고,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지지대를 계속 쳐가지고 얇아지는 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저항대를 계속 두드리는 건 분명 좋은 신호니까, 조금 흐름을 잘 지켜보시면서 조심스러운 매매 포지션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견은 아직은 변함이 없습니다. 종목별로 잘 대응해 나가시고 계시다고 믿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한번 볼 건데,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닥은 상승 추세를 그려봤어요. 반대로 상승 추세. 하지만 코스닥 흐름만 보면, 또 같이 접목해 본다고 보면 코스닥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러면 코스피도 3200대 다시 한번 가지 않을까? 하루 이틀이면 가지 않을까? 라는 그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여기 보시면 또 다시 한번 1050포인트 정도 또 고점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 라는 방향이 나오죠. 지금 접종률이 나쁘지 않고 올라가고 있고, 지금 시장이 그렇다. 그래서 현 주소가 그렇다는 겁니다. 코스피 200도 보시면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를 그려봤을 때 조금 저항을 막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느낄 수 있는 위치대에 있다 라고 보면, 시장의 방향이 또 한번 예측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 좀 장 시작과 함께, 아니면 또 금요일 마감까지 해서 또 한 주간의 마무리를 잘 짓고, 또 다음 주를 좀 몇 거래일 되지 않지만 재료들을 보면서 시장의 방향을 또 점검하면 되겠다. 그래서 단기적 수익 낼 수 있는 건 짧게 걷어가시는 게 좋은 구간인 건 맞죠? 그 정도는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고, 마찬가지로 시장이 세지 않았던 것만큼 달러를 보시면, 달러가 오늘 좀 크게 움직이진 않았어요. 보시면, 자, 달러 먼저 보시면, 확 꺾어줬으면, 꺾여 내려가는 그림이 나와주면 분명 외인의 수급은 좋아지리라 보고 있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꺾어 내려가 주지 않고, 또 여기때에서 이평선 지지를 받고 있다. 그래서 5일선은 살짝 깨진 것 같지만, 여기 이평선들이 이게 지지층이 몰려 있죠. 달러 그걸로만 봐도 마찬가지로 여기 고점 테스트를 했고,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쌍봉을 그리며 흘러내렸으면 좋겠다. 유효하죠. 그래서 혹여나 환율이 꺾여 내려간다 그러면 또 시장의 방향이 잡히겠지만, 항상 지금도 조심스러운 매매를 하는 이유는 언제든 뚫고 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항상 경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변곡점이 있을 때 항상 매매를 조심해야 되는 포지션입니다. 세지 않게 저가 매수, 바닥 매집은 괜찮고, 단타는 빠르게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끊어가지고 수익 낼 수 있는 건 내고, 좀 장기간 물릴 수 있는 위치 때는 조심하시되, 조금 금액대로 종목에 따라서 고점 때는 분할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바닥 구간은 괜찮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종목별 대응, 섹터별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또 이제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들을 갖고 와봤는데, 분명히 안 가는 것도 봐야죠. 안 가는 것도 봐야고, BH를 이제 말씀드리면, BH를 추천드리고 했는데, 보시면, 자, 좀 보시면 여기 추세죠. 상승 추세를 타고 있다가 결국 이렇게 흘러내렸죠. 흘러내렸기 때문에, 자 보시면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지수도 보실 때 이런 종목 추세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좀 요때 21,000원 여기 때 샀다고 해도 자 해서 손절을 안 했다고 하면 자 여기 구간대를 지지대를 테스트해서 분할적 접근을 할 것인지 나의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단기적으로도 좀 단기 물린 것도 빠져나올 수 있는 그림도 나올 수 있고 추세나 지지대를 잘 체크하시면 그 안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손해를 최소화하고 좀 수익은 극대화해 볼 수 있는 공략이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한번 며칠 전에 또 튀어 올라와줬죠. 튀어 올라와줬어요. 그러면 내가 이 금액대에 물려 있다고 하면 지금은 저항대이기 때문에 빨리 탈출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윗꼬리가 있다고 하면 여기가 거래량과 이렇게 올라와 주지 않는다. 그러면 밀릴 확률이 항상 하방에 대한 압력이 세기 때문에 이런 거는 빨리 끊어줘야 되는 겁니다. 빨리 끊어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보시면 자 일단 좀 이렇게 지점을 이제 지어놓고 보시면 오늘 아이폰 13이 그 공개됐는데 그 생각보다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 레포트들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하방으로 간 겁니다. BH가. 그래서 사실은 못 갔던 거 해가지고 올려주기를 여기서 이제 또 다시 올려주길 그림이 바래긴 했지만 그 여기 좀 장기적으로 열어놔야 된다. 그래서 여기마저 깨질 수 있는 지금 확률은 높아졌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금액적 지지나 아니면은 추세 지지를 봐야 돼요. 보유하신 분들은 그래요. 저도 이제 다 뭐 수익 실현하고 나왔기 때문에 볼 필요는 없는데 대응법을 좀 공유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혹여나 물력에 가지고 계신 분이면 여기 구간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기간 악재가 뜬 거기 때문에 하방에 압력이 세다는 거 항상 명심하시고 이렇게 하락에서도 반등을 줄 때 최대한 빠져나와야 되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추세나 지지대 잘 체크하시면 대응하기가 좋다입니다. 보시면 LG 이노텍도 급락이 나왔어요. 같이 아이폰 관련주죠. 이노텍은 아이폰에 공급하는 그 매출 비중이 엄청 커요. 그래서 아이폰이 좋으면 이노텍은 항상 좋은 흐름이 나와 줄 것이고 지금 단기간 추세가 좋았는데 오늘 역으로 급락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마찬가지죠. 이노텍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시면 이제 대응법을 또 찾아야 되는 거죠. 자 정말 추세가 하방으로 세게 몰아쳐줬고 자 여기가 일단 지지대니까 여기까지 밀리는가. 그래서 단기적 반등으로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 그리고 그 여기 비중이 좀 분할 매수 중이다 그러면 어중간하게 살 수 있는 구간 아니다. 그래서 그냥 보유, 이평선들의 지지를 받고는 멈췄죠 여기를. 근데 투심 자체가 안 좋은 뉴스와 함께 꺼진 거기 때문에 충분히 하방도 열어놓으면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여나 고점대 물려있다 해도 여기를 아예 지우고 여기 때가 오지 않으면 그냥 보유하면서 조금 지켜보는 관망세를 가지시는 거고, 어중간하게 사시면 자꾸 안 좋은 흐름 나오니까 좀 이렇게 항상 지지대를 찾아가지고 매수하고 빠져나온다든가 아니면 분할 매수로 편락을 만드셔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LG 이노텍도 장기적으로 보면 절대 나쁠 게 없고 매출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아이폰에 대한 흐름 때문에 매출 전망이 하향될 수 있고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이렇게 대응을 짜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중간하게 3% 5% 이렇게 계속 물량을 늘려버리면 굉장히 더욱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항상 그 하락 중에서는 더욱더 조심스러워야 된다 라고 보여주기 때문에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래요, 가지고 계신 분이면.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자 제가 요거 단타를 쳤던 건데 공부 차원이에요. 단타를 쳤던 건데 제가 들어왔던 날은 이날이에요. 이날. 그러니까 9월 9일날 이 추세 단기 5일선을 보고 대응했죠. 5일선 보고 가져가다가 수급도 나쁘지 않았다. 수급도 나쁘지 않았는데 여기 금액대에 손절 라인을 잡고 간 거예요. 손절 라인을 잡고 갔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식이죠. 내가 이제 정하는 거예요. 어느 금액까지 버틸 수 있는 한계를 정해놓고 보시는 거죠. 보시면 자 추세를 보면 추세대에서 멈춰준 것 같긴 하지만 그 충분히 빠질 수 있다라는 건 염두에 둬야 되고, 손절가를 정한 거기 때문에 얘가 내일 다시 이렇게 V자 상승이 가더라도 미련 없다. 어떻게 어느 정도냐면 그냥 투자 비용으로 얘기 드리면
뭐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해서 한 0.5% 정도 손실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맥점이 이게 좀 떠 있는 것들은 분할적 매수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손절 라인을 잡고 최대한 싸게 사는 노력을 해보고 아니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때 좀 추격적인 매수를 해본 거였기 때문에 요날 오늘 조금 그 약손실, 아주 약손실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요렇게 좀 대응하시면 좋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추세가 요렇게죠.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하루 더 본 거고, 하루 더 본 거죠. 어제 손절 라인까지 지켜주니까 하루 더 본 거고, 오늘 다시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라주지 못하고 이게 고점대에서 단기 고점대에서 빠르게 추세를 타고 올라주지 않고 이렇게 늦어지고 오늘 캔들은 꼭 매도를 해야 되는 캔들이었죠. 그래서 오늘 빠져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절 라인을 잡고 단타도 치셔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힘들어질 수 있다. 여기까지 빠지거나 힘들어질 수 있다. 근데 분할 매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르고 나오는 게 맞다. 그러면 주가가 가더라도 내 기준을 잡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준이 중요해요. 내가 버틸 수 있는 구간, 분할 매수 들어갈 것인지, 고점이니까 뭐 할 것인지, 금액은 어느 정도 설정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잘 꾸리셔야 돼요. 나만의 투자 패턴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는 어제 소개시켜 드렸죠. 어제도 또 다시 한번 얘기 드렸고, 근데 오늘 또 가져온 이유가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좀 고점대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긴 했죠. 바닥에서 소개드렸기 때문에. 하지만 단기적으로 위드 코로나 또 수혜주기도 해요. 그리고 보시면 오늘 또 나쁘지 않았다고 보이는 게, 자 여기 금액대를 올려줬다. 그리고 구름대 테스트까지 했죠. 그렇기 때문에 또 반대로 짧게 가는 거예요. 아까 황금 ST처럼 여기를 기준봉으로 잡고 보는 거죠. 자 여기를 손절 라인 잡고 단기적으로 싸게 사는 노력과 흐름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충분히 다시 버틸 수 있다 그러면 좀 분할적으로 들어가서 좀 가져가 보겠다가 될 수도 있고, 여기 단기적 추세를 보고, 자 여기 금액대 좀 맥점으로 보고 좀 설정해 보고, 뭐 목표를 요 정도부터 여기 저항대부터 분할 매도가 들어가겠다라든지, 아니면 고점까지 좀 진득하게 가져가 보겠다든지, 조금 기간에 따라 다르죠. 추세가 죽으면 팔 이유 없지만 좀 기간적, 금액적, 그 다음 자리대를 잘 보면서 그 대응하시고 이렇게 정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파라다이스를 다시 한다면 이 금액대에 지지를 테스트하겠다. 여기를 횡보했던 것을 뚫어준 오늘을 기준봉으로 두고 여기에 저가 매수를 노려보겠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단기 상승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만약에 혹여나 내일이라도 떠버린다면 따라가지 않겠다. 추격 매수하지 않겠다. 하지만 여기 구름대가 뚫어주고 구름대에 지지가 테스트가 된다면 다시 한번 또 쳐다볼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플랜으로 종목을 대응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고, LG전자가 최근에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안 좋아요. 그러니까 단기적 요때 분명 이제 추천 의견을 드렸고, 이거죠. 요때 추천 의견 드려서 정말 며칠 만에 이쁜 수익이 나왔는데, 자 여기서 이평선이 있기 때문에 매도한 거 나쁘지 않다는 그 의견을 드렸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서도 이 기준봉을 잡고 중심봉선에서 가져갈 수 있겠다 했는데, 사실은 저도 LG전자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요런 거죠. 요날 또 그 윗꼬리가 달리면서 다시 또 수급이 꼬여간다. 그리고 단기적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크게 움직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재미없는 흐름이 이어지겠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날 거짓이 되는 건가? 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또 여기 시가대를 지켜주고 있어요. 이게 기준봉이라고 얘기 드렸죠. 이 기준봉. 그러니까 기준봉 요때 횡보했던 것을 한 번에 뚫어주는 이 기준봉으로 잡아보고, 지금 금액에서 어떻게 보면 또다시 맥점 혹은 또 열어놔야 된다. 열어놔야 되죠. 열리면 많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최대한 14만원 초반에 사보고 14만원이 손절을 본다든지, 아니면 저때 저점이었던 여기까지 열어놓으면서 대응한다든지, 그리고 나는
큰 하락을 맞고 길게 가져가고 싶지 않으니까 손절 라인을 종가상 149,000원을 만들겠다. 찍어 보겠다. 149,000원이 종가상 지켜주면 가져가지만 여기가 깨지면 흐름이 안 좋을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털고 가겠다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의 기준을 잡으면 어떤 종목이든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바닥 구간에 있다는 거예요. 단기 바닥, 그러니까 바닥 구간에 계속 횡보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이날 상승에 대한 시그널이 상승 출발이 아니었나? 라고 보여지는 부분. 그러니까 좀 저가 때 있을 땐 불안 심리가 작용하죠. 여기서 이제 또 흘러내리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 심리를 항상 경계하시면서 평단가 만들 때 대응도 잘 흐름을 보자. 요 방향성은 정말 몰라요. 이게 뭐 이렇게 주가가 다시 가줄지 기간적으로 횡보할지 하락할지 정말 예측할 수가 없죠. 매저 의도를 예측할 수가 없다. 하지만 단기 흐름 보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금액대가 이탈하면 안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하락 추세 적용받고 있으니까 좋지 않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CIS는 단기적 그제죠. 그제 얘기 드렸고 이렇게 해놓은 게 있네요. 상승 추세다. 보자 얘기 드렸고 아주 좋은 이쁜 흐름 나왔어요. 자, 하락 추세가 마무리되고 고점 때 그 다음에 추세 보면서 하자. 그래서 요때 소개 드렸죠. 13일인가요? 요날인가? 어제였나? 13일이었나? 요때 소개를 드렸어요. 그래서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 나왔고, 자 보시면 보유하신 분들은 자 단기적 짧게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짧게 보시면 여기 저항대 추세대와 고점 저항대가 있죠. 그럼 얘는 좋아 상승 추세를 타고 있고 이 흐름을 가고 있다라고 보여주죠. 보이기 때문에 자 좋으면 자 이제 여기 고점 테스트를 다시 하러 가겠구나. 여기까지도 열어놓고 자 한번 파동이 더 나올 수도 있겠어. 열어놓고 단기적으로는 여기에 매물을 또 지속적으로 소화해주는 모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자 똑같이죠. 예전에 SNS 때 공략할 때랑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보시면 상승 조정 이어지죠. 상승 그 다음에 조정 상승 그 다음 뭐죠? 조정이죠. 자 하락이든 이게 옆으로 횡보를 하든 하락을 하든 조정 국면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단기적 수익이다 뭐 진득하게 끝까지 가져와 보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어떻게 보면 좀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게 맞죠. 왜냐 아니면 그 수익이 반납될 수 있다라는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반대로 더 강하게 추세를 올려서 끌어올려준다 그러면 정말 못 따라가는 거고 가지고 계는 걸 분할 매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관심이 안 가지고 계신 분도 초기로 또 마지막 파동을 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여기서 또 여러 가지 플레이 나와요. 보시면 뭐 파동으로 엘리어트 파동도 아실 텐데 자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남았죠. 근데 4파, 5파가 이렇게 바로 안 나오고 예를 들어 파동이라는 게 그래요.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1파, 2파 끝일 수도 있고 여기서 계속 횡보하다가 마지막 3파 나중에 한참 뒤에 나올 수도 있어요. 매무서 과정이 어떻게 되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추세대와 이런 것들의 금액대를 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이라도 그 수익 실현하는 그림이 좋지 않나 라는 얘기를 드려보고 싶네요. 그래서 일단 거래량도 나쁘지 않게 상승 간 거라서 괜찮다 라고 얘기 드려요. 하지만 여기 고점대를 뚫으려면 여기에 이날보다 더 강한 거래량이 들어와 줘야 된다. 그리고 오늘 그 추세를 보면 또 따라가지 못하는 영역이 될 수도 있다. 추세를 올려서 갈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그림이 나오니까 이거는 이제 예측할 수는 없고 하루하루 좀 흐름을 봐가면서 거래량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돼요. 어떤 그림이 나오는가. 변수는 참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플랜과 여러 가지 그 계획을 가지시고 매도해 나가면서 보든가 초기 물량을 담아 보든가 단타로 볼 건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일단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려요. 축하드리고 힌트 잘 드려서 큰 수익 단기적 나온 것 같아서 되게 좀 뿌듯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 들어가고 오늘 조금 또 특징적인 게 SK주들이 제가 SK를 가장 큰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얘기 드렸죠.
드렸는데 당분간은 여기 박스대를 벗어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미니박스? 미니박스 여기 박스대를 벗어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들긴 하는데 오늘 또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 작은 횡보 구간을 뚫어주는 차트가 나왔어요. 심지어 구름대를 돌파하려던 시도, 하지만 여기 120선과 구름대를 맞고 장이 종료됐는데 여기죠. 여기 구간이 오히려 돌파되면 SK가 갈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더 가질 수 있겠어요. 여기 금액대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 저항이 되게 세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SK가 흐름을 봐야 되지만 단기적으로도 트레이딩 가능하다. 어차피 12월 상장인데 그 전에 주가가 위나 아래 충분히 뭐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오늘 되게 좋은 신호다 간다라고 볼 수 있는 것도 하루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다시 추가 하락을 나와서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횡보할지 모른다. 그러면 자, 단기적 박스 고점이니까 내 금액에 좀 설정 잘못된 것들을 비중이 늘어난 것들은 좀 정리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하지만 반대로 물량을 정리해 가면서 보되 여기가 돌파되면 좀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된답니다. 단기적으로 여기가 돌파되면 28만원과 30만원대가 또 오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또 추이를 잘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또 바로 또 이렇게 빠지고 늘려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간다고 보기는 힘든 게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또 생각해 보는 거죠. 부정적인 의견을 보면 SK 머티리얼즈 보면서 얘기 드릴 건데, SK 머티리얼즈랑 같이 움직여요. 왜냐면 그 합병 때문에 주가가 똑같이 반영돼야 되니까 1.57대 1 이렇게 비율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SK 머티리얼즈도 구름대에 올라와주고 밴드 상단을 뚫었다. 그러니까 이거 심상치 않은데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긴 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또 그 SK 같은 거 보시면 SK는 단기적으로 금융투자가 아주 그냥 때려 패고 있었어요. 이때부터 금융투자가 엄청나게 때려 패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참 자기들끼리 단합해서 참 아주 그냥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가지고 놀고 있구나라는 또 괘씸죄가 들어가는 게, SK에서 금융투자가 엄청나게 공매도를 치고 있는 거예요. 금융투자가 주체예요. 그리고 SK 머티리얼즈랑 합병을 하는데 SK 머티리얼즈를 가장 크게 사들이고 있는 건 금융투자고, 그렇죠. 외국인과 연기금은 SK 머티리얼즈를 공매도도 치면서 두들겨 패고 있고 던지고 있고, SK 주가를 연기금하고 외국인은 사고 있고, 그러니까 참 그래요. 그러니까 공매도 잔량도 참 많고 대차장고도 많으니까 안 좋은 하방도 예견되니까 비중이 늘어난 것들은 정리해야 돼. 다시 여기가 만약에 돌파되면 30만원과 28만원 박스로 봐야 될 수 있으니 그때는 다시 보자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면서 좀 당분간은 좀 중요한 위치에 있으니까 내일 모레 이렇게 좀 같이 또 살펴보는 걸로 할게요. 살펴보는 걸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주가만 싸게 사놓으면 제가 얘기 드렸죠. 내년 상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합병 후에 SK 주가는 30만원 여기 고점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고 얘기 드렸죠. 더 길게는 뭐 1년 2년 뭐 더 길게는 50만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보단 SK라고 얘기 드리고 싶네요. 삼성전자 장기 투자보단 SK,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단 SK가 좋습니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자 그렇게 넘어가고요. 다음은 동진세미캠이고 특징주들을 보는 겁니다. 오늘 동진세미캠 또 강한 상승이 나왔어요. 강한 상승 나왔고, 자 보시면 오늘 차트가 없다고 가정하면 정말 그냥 여기 저항대를 맞고 있는 거죠. 제가 봤던 맥점 구간 여기서 단기적도 대응을 했다가 다 스위치라고 나왔죠. 안 되겠다 싶어서 추세 무너지는 거 보고 스위치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됐고 다시 한번 바닥 구간을 보려고 했는데 시장의 낙폭과 함께 오히려 제가 봤던 되게 중요했던 지지대를 벗어났죠. 여기 깨졌던 거죠. 깨지고 요때 밑에까지 하단까지 열어버리는 금액대가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열려버렸죠. 그래서 내가 봤던 지지대가 여기이기 때문에 쳐다보지 않았던 거죠. 올라왔어도 바로 저항 맞고 윗골이 달리고 이평선에 대한 저항 다시 하락. 그래서 좋지 않게 봤는데 요런 거예요. 오늘 상승이 굉장히 의미있죠. 자, 또 어제도 저항대에 머물러 있었고 오늘 급등. 그러면 자, 지금은 동진세미캠을 본다면 자, 여기에 이제 오늘의 상승이 기준봉이 되는 거죠. 자, 이 저가를 지켜줄 확률이 꽤 있겠다. 이게 기준봉이라고 하면, 그러면 주가가 눌려주고 여기가 테스트되면 오히려 신규 이제는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이때는 못 들어갔다면 지금은 들어갈 수 있다. 21선도 이제 다른 이평선들도 방향이 꺾여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지지대가 돼줄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눌림을 보면서 담을 수 있겠다요. 그래서 단기적 보면 조정이 안 오고 가면 오히려 29,000 뚫어주는 걸 보면 더 이렇게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눌려주면 또 관심, 가도 관심, 가고 나서 눌림을 보면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것들, 추세가 변곡되는 것들, 추세가 바뀌려는 것들은 관심 종목에 두시고 보시면 좋죠.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또 이쁘게 금액 만들어서 또 가져가 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보시면 이평선도 여기 61선 정도도 뚫어주고 갔다. 그래서 이게 되게 좀 이렇게 좀 횡보를 기간을 거치다 보니까 이평선들이 되게 하방으로 내려꽂는 이평선들은 아니어서 저항대가 존재하지만 그렇게 강력한 저항대가 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여기까지 흐름은 지켜볼 수 있겠죠. 여기 돌파된다 그러면 또 여기까지 또 저항대를 올려가면서 체크해야 한다. 그래서 관심 종목에 담아 놓으시자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MC넥스고요. MC넥스는 조금 봤을 때 마찬가지로 얘는 다시 한번 바닥 근접인데, 자 이걸 어떻게 접근하고 봐야 되는가 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 바닥을 사셨던 분이라면 자 또 긴장하셔야 되는 것, 긴장. 왜냐 다시 한번 흐름이 안 좋아지거나 하면 분명 깨고 내려갈 수 있다는 긴장. 근데 또 가져온 이유가 있죠. 이때 되게 공포였고 안 좋았고 굉장히 과대 그 매도가 나왔어요. 이날 좀 밑꼬리가 많이 달린 모습이 보이죠. 많이 달린 모습. 그래서 이날 추세가 이탈되는 거 아닌가, 이 지지대가 깨져버리는 거 아닌가라고 되게 경계를 가졌던 구간인데, 여기에서 밑꼬리를 달면서 지켜줬고, 그 다음에 여기 구간대에서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내려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종가상 지켜주고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43,000원에 대한 신뢰도는 꽤 형성이 되어 있지 않나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43,000원 근접의 매수는 아직도 유효하다. 하지만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신다면 요거 조금 벗어날 때까지 횡보하는 걸 좀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게 하락 추세를 막고 있다 그러면 단기적 하락 추세가 적용되고 있는 거니까 하방에 대한 것도 항상 열어놔야 되는 경계. 그래서 조금 더 급하지 않게 보겠다. 하지만 금액적으로 여기 금액대에 닿을 때는 항상 저가의 매수에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변곡점이죠. 최저가냐 아니면 추세 하락의 시작이냐, 그렇게 되는 구간, 이런 구간을 잘 지켜보시면 바닥 매집은 이렇게 공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하지만 하방에 대한 경계 항상 하시고, 마지막으로 올리패스라는 종목인데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근데 요건 또 왜 갖고 왔냐 보시면, 자 횡보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봐서, 자 이 종목은 요거 11,100원 11,300원 정도는 손절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만약에 여기 금액이 와도 좀 보셔야 되는 구간이지만 손절 라인. 하지만 요거 일단 지워놓고 단기적으로 시간에서도 나쁘지 않은 모습, 그 다음에 여기 좀 금액대가 지지가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고 횡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단기적 단타 성향으로 가져가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구름대도 지금 들어가지 않으려고 좀 아둥바둥 하는 모습. 그래서 조금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흐름을 가져갈 수 있지 않나, 박스권 매매도 가능하지 않나 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에도 수급이 괜찮게 돌아가고 있어요. 괜찮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져온 거니까 조금 단기적 대응으로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종목을 좀 이렇게 받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 가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게 갈 수 있을까, 수급도 체크하면서 매물대는 어떤가, 좀 상승이 갈 수 있을까, 손절 라인 아니면 분할 매도할 것인가, 아니면 몰빵 매집을 하면서 손절 라인 짧게 갈 것인가, 그런 투자 패턴을, 나만의 패턴을 일단 만드셔야 되는 게 우선입니다. 종목을 사실 땐 항상 경계하면서 손절 라인을 먼저 잡아놓고 매수를 시작한다.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지지대를 찾아놓고 매수한다 라는 포인트를 가지시면 어려운 시장도 이겨내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좀 이번 주 장 자체가 세진 않지만 좀 수익 내실 수 있을 때 또 수익 가져가시면서 또 명절 전에 좀 수익도 내보자고요. 네, 아무튼 고생하셨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십니다.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이었습니다.